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과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와 어제 배운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는 일과를 공부했는데요. 일과의 주제는요, 한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했느냐,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살펴보면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 그러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어, 그러면 한국에서의 언어, 한국어가 되고요. 언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어휘를 공부했는지 우리 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요, 9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국에 처음 와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것, 그러니까 old, new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부터 볼까요? 어려운 것, 힘든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답답해요, 이럴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외로움이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해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를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불편하다. 뭐가 있어요? 문화 차이가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나요? 네, 당연하죠.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 이런 것들을요, 신선하다라는 느낌으로 신선함, 신기함, 이런 것들이 있었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꿈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꿈이요? 점점 커져가는 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요, 이 마음속의 꿈이 점점 커져서 뭔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꿈이 부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부푼 꿈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푼 꿈을 가지고 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부푼 꿈을 가지고 와서 나는 꿈을 꼭 이룰 거예요. 나는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요,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두려움, 무서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는 뭔가 기대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기대감은 설렘을 만들어내죠. 아,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새로운 것이 나에게 올까? 이런 기대감과 설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제 문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법들을 공부했는지. 자, 느라고를 공부했죠. 느라고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도 이유고 두 번째도 이유예요. 자, 첫 번째는요,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못했어요. 이런 문법이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수업에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대사관에 갔어요.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대사관에 갔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대사관에
가다, 대사관에 가느라고 수업을 못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임준 씨 왜 숙제 안 했어요? 제가 숙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친구를 만나서 놀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느라고 숙제를 못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 많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뒤에 결과가 힘들다 또는 바쁘다 이럴 때 쓴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 요즘 바쁘세요? 네, 요즘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해요. 그래서 바빠요. 또는 정신이 없어요. 또는 시간이 없어요.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수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힘들다도 봅시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느라고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뭐을수록이라는 문법이에요. 뭐뭐을수록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커지면 다른 것도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해요. 그러면 어때요? 한국 생활이 편해집니다.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그러면 한국 생활이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한국어를 잘 할수록 한국 생활이 편해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책에서 배운 예문은 뭐가 있었습니까? 단계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한국어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한국어가 어려워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사장님이 임준 씨 얼마 받고 싶어요? 월급이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많으면 좋아요. 더 많으면 더 좋아요. 아주 많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월급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 문법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 말하기 시간은요, 고천 씨와 다니엘 씨의 대화를 보면서 고천 씨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했고요. 지금 4단계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다니엘 씨는 1단계에서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적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 부분에서도 역시 고천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천 씨가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남편은 한국어를 몰라요. 중국어를 몰라요. 고천 씨는 한국어를 몰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은 고천 씨가 한국어를 잘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읽기 부분에서는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새로운 곳에 적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호기심. 어떤 것을 보면 뭐지? 알고 싶어. 궁금해. 그래서 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을요.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기심이 한국 생활에 새로운 곳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일과 한국 생활 적응,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형제, 자매를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요, 오늘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또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때요? 이런 가족의 형태, 가족의 스타일, 타입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부터 시작할게요. 자, 가족에 대한 어휘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족의 형태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 식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가족, 그리고 한 2명, 3명이 함께 사는 좀 작은 집, 작은 가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요, 26페이지를 보세요. 대가족과 핵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이쪽도 행복해 보이고 저쪽도 행복해 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사람 숫자가 다르죠.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대가족은 여러 명이 살고 있다. 핵가족은 적은 숫자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명에서 3명, 4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여기는 4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가족 그러면요, 옛날 스타일이에요. 과거의 가족 형태, 그러니까 옛날의 가족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대가족 형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결혼을 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또 집을 만들어요. 밖으로 나가서 또 가족을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만들어서 가족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핵가족이라고 하고요. 현대사회, 지금의 사회의 많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가족은 옛날이다. 그다음에 핵가족은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대사회의 형태, 과거의 형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가족이면 좋은 것들이 있나요? 네.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 유대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감이라는 것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관계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라는 느낌,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감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핵가족도 유대감이 아닌 다른 장점이 있겠죠. 어떤 거예요?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거는 개인 생활을 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이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옛날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가족 형태에서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보통 어른이 결정합니다. 어른이라는 것은요, 아이, 어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결정을 하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큰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대가족의 형태 특징이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의를 하겠죠.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볼까요? 26페이지를 보면 대가족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보통 이렇게 3대가 함께 살고요. 집안의 중요한 일은 어른들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른이라는 말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임준 선생님도 어른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어른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른이죠. 어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남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핵가족을 볼까요? 분가해서 살다, 가사를 분담하다, 각자의 생활을 존중받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족이 함께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함께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요. 분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분가라는 것은 집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겠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여기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분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져서 따로 집을 만들다, 이런 의미로 분가라고 얘기합니다. 분가하기 때문에 가족 수가 줄어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대가족과 핵가족의 특징, 장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선생님, 단점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점의 반대가 단점이겠죠. 핵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라는 느낌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유대감이 적어질 수 있고요. 대가족은요. 자유로운 느낌이 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아니요.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다 같이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대가족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대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게 대가족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핵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의 가족은 그러면 대가족, 핵가족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왜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족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합쳐졌어요.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합된 형태의 가족, 이런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맞벌이 부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외벌이가 많았어요. 이 외벌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혼자 누가 혼자 벌어요? 아빠가. 보통 아빠가 돈을 혼자 벌어요. 그랬는데 요즘엔요. 맞벌이, 이건 뭐예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가 함께해요? 아내와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 돈을 법니다. 둘 다 직장에 다녀요. 둘 다 돈을 벌어요. 이럴 때 맞벌이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옛날과 좀 달라졌죠.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인 가구를 봅시다.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분가해서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 이런 것들을요. 1인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 그러면 parents. 그래서 엄마와 아빠를 얘기하는 거죠. 몇 명이에요? 아빠와 엄마, 엄마와 아빠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엄마만 있어요. 또는 아빠만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만 있는 가족이 있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한 명뿐일 때는 한부모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책에서 볼까요? 책에서 보면 주말 부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는 지금 서울에 있네요. 남자는 지금 부산에 있어요. 뭐해요? 여행 갔어요? 아니요.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부산에, 아내의 직장은 서울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주말에만 만납니다. 그럴 때 주말 부부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1인 가구와 연결해서 독거노인도 좀 알아봅시다. 또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요. 1인 가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1인 가구 중에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그것이 독거노인입니다. 이 독이라는 것은 혼자, 거라는 것은 살다, 노인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하는데요. 혼자 살다,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요. 독거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런 정부의 정책, 지원하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를 볼게요. 다문화 가족,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주말 부부, 독거노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밑에 보면요. 국제 결혼을 해요. 그다음에 한쪽 부모와 살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맞벌이를 해요. 주말 부부로 지내요. 아이를 입양해요. 독립해요. 혼자 살아요. 재혼해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시간에 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18페이지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핵가족이라는 것은 3번으로 연결되면 되는데요. 우리 식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나 이렇게 셋이에요. 3명 정도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핵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대가족,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와 함께 살아요. 이렇게 4명보다 더 많을 때 보통 대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문화 가족, 우리 가족들의 국적이 다양합니다. 즉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고요. 부모님 중 한 분과 같이 살아요. 이것은 한부모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을 봅시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가전제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집과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남편과 나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전체 가구의 46%에 이른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맞벌이 부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같이 돈을 벌다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나중에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러니까 65세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전체 인구의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2026년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직 싱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싱글이라는 것은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할 거예요. 저는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싱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 결혼, 일 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기서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 자, 4번을 봅시다. 요즘 저녁 회식을 줄이고 직원들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있다. 자, 개선하다라는 것은 바꾸다인데요. 어떻게 바꿔요? 좋게 바꾸는 것을 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비스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문법 2가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아주 간단한 문법이에요. 아주 쉬운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뭐을 뿐만 아니라는 and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뭐고라고 연결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요. and 친절해요. 맛있고 친절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3단계에서 배운 것처럼 맛있는 데다가 친절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볼게요. and라는 뜻으로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문화 TV.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문화 TV 어때요?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요. 글이 있고 어때요? 한국 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렇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문화 TV는 재미있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땡땡 선생님. 당연히 임준 선생님이겠죠. 임준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and 목소리도 좋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잘생겼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아요. 이럴 때 잘생겼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를 보면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해요 라고 얘기했고, 다문화 TV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라고 얘기했고요. 임준 선생님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만은요,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지워볼게요. 맛있을 뿐 아니라 친절해요. 네, 괜찮습니다. 다문화 TV는 재미있을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괜찮습니다. 임준 선생님은 잘생겼을 뿐 아니라 목소리도 좋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다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나쁜 것, 나쁜 것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식당은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친절하지도 않아요. 이럴 때요. 그 식당은 음식이 맛 없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다문화 TV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도움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임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요. 다른 선생님이 수업이 재미없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의 수업은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 목소리도 안 좋아요. 이렇게 나쁜 것, 나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도록 할게요. 27페이지입니다. 잠시드 씨, 고향에는 대가족이 많아요?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려고 하는데 분위기 괜찮은 식당을 알아요? 시청 옆에 있는 식당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분위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요즘은 결혼하고 맞벌이를 할 뿐만 아니라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많다.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를 봅시다. 대가족 형태가 요즘에 가족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대가족이 점점 없어지다.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다. 자, 이것을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하면요. 대가족이 점점 없어질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남편이 늘고 있어요.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사람이 늘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하면 대부분 분가해서 살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익힘책 20페이지를 볼게요. 자, 2번을 보면요. 우리 한국어 선생님은 잘 가르쳐요. 그리고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어 선생님은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요. 자, 1번 봅시다. 이 식당은 가격이 저렴하다. 맛도 최고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맛도 최고예요. 자, 이 꽃은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색깔도 예뻐요. 뭐라고 그래요? 향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색깔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잠시드 씨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일도 잘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네, 임준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21페이지 3번을 봅시다. 부산에 가보셨나요? 부산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요, 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면 또 맛있는 게 돼지국밥, 그리고 밀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산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사간 동네는 어때요? 공기가 좋아요. 그리고 깨끗해요. 공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서 좋아요. 지난주 경주 여행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한옥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옥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매일 운동을 해요? 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법은 아주 간단한 문법이었습니다. 이렇게 and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걸 알아둡시다. 뭐뭐은 데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and라는 느낌의 연결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뭐뭐을 뿐만 아니라 였고요. 이것은 어떤 것에 어떤 사실에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 그러니까 and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두 번째 문법은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법이고요. 조금 어렵고 좀 새롭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법, 문형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자, 여기에 써놓은 것은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방법만 있어요. 이런 의미가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해요.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왜 어젯밤에 택시를 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저요, 어제 지하철도 없었어요. 밤이 늦은 시간이어서 새벽 1시, 2시여서 지하철도 없고요. 버스도 없습니다. 지하철도 버스도 다 끊겼기 때문에 택시를 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유가 들어가겠죠. 어떤 이유? 지하철도 끊기고 버스도 끊겨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택시를 타는 것 딱 하나, 이 방법만 있어요. 이럴 때 뭐뭐을 수밖에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왜 대사관에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 제가요,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꼭 가야 됐습니다. 그럴 때 어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대사관에 가다. 다른 방법이 없다. 대사관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임준 씨, 이 책을 샀어요? 왜 샀어요? 도서관에서 빌리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제가 도서관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책을 사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서관에 없어서, 이 책이 없어서 책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법을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당연한 결과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임준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와, 임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기가 많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임준 선생님은요. 잘생겼고요. 친절하고요.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볼까요? 방금 배웠던 거 아니라 목소리도 좋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어때요? 인기가 많은 것이 당연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쓴다면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기가 많다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기가 많은 것이 당연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잘생겼어요. 친절해요. 재미있어요. 당연히 인기가 많지요. 이런 의미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식당에는 왜 손님이 많아요? 그러면 맛있어요. 그리고 친절해요. 알바생도 잘생겼어요. 알바생 친절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요. 손님이 많은 것이 당연해요.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것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어요. 뭐뭐일 수밖에 없다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당연해요. 이럴 때 뭐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후엔 씨, 아르바이트 찾고 있어요? 네, 슬기 교육비 때문에 지출이 늘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벌이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 뜻이 되겠네요. 지난주 수업에 왜 안 왔어요? 아,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수업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뜻이 되겠죠. 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니까 대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니까 가족 간의 유대가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야 돼요. 꼭 깊어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연해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연히 유대가 깊지요. 이런 의미로 유대가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썼죠. 독거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으로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역시 두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가족과 떨어져 살아요? 네,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얘기했고요. 매일 가계부를 쓰세요? 네, 식구가 늘고 지출이 많아져서 가계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항상 음식을 조금씩 사세요? 네, 혼자 사니까 음식을 조금씩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고요. 육아휴직을 냈네요. 네,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에 음식을 많이 준비했네요. 네, 우리는 식구가 많아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이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워크북 익힘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은요.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서 회사를 그만둬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 자,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집에 자동차 열쇠를 두고 와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불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다 팔려서 비빔밥을 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더 빠른 것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을 봅시다. 어제 늦게 퇴근했어요. 네, 일이 많아서 다 하고 가느라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계속 집에 있었어요. 네, 아이가 아파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네, 지금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저도 걸어가고 싶었지만 짐이 많아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우산이 집에 많은데 왜 또 샀어요? 집에 오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 뭐뭐을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해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일과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휘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문법 두 가지는 뭐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뭐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과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